이데아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가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의 불완전한 모사라는 주장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사물은 이 이데아의 모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모양의 의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의자는 의자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이데아는 완전한 의자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데아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그의 동굴의 비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이 세계를 진정한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많은 논란과 함께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혼의기는 니체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삶과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니체의 영혼의기 사상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고 있는지를 묻는 강력한 철학적 도전입니다.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매 순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촉진합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니체의 영혼의기 사상은 우리가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데이비드 휴문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로 그의 경험주의 철학은 지식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휴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감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인식이 감각적 인상과 그 인상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상과 기억은 우리의 생각과 추론의 기초가 됩니다. 휴문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들의 반복적인 연결을 관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휴문의 경험주의는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헤겔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변증법적 반복론은 역사와 철학, 사회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 반, 합입니다. 먼저 어떤 아이디어나 상태가 정립됩니다. 이 정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나 상태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이 두 개의 대립되는 힘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태로 통합됩니다. 이 합은 다시 새로운 정이 되고 다시 반과 충돌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갑니다. 헤겔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사가 진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사상과 사회는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헤겔의 변증법은 우리가 역사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은 존재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그의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하는 존재, 즉 있음을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는 현 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현 존재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나갑니다. 그는 존재를 시간과 분리할 수 없으며 시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 그의 유물사관은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유물사관은 사회 발전이 물질적인 조건, 즉 경제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하부구조, 경제적 기반과 상부구조, 정치, 법, 문화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며 사회 변화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변혁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우리가 사회구조와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이론가로 그의 공리주의 이론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이론입니다. 밀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발전시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양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적인 쾌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정책 결정과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은 또한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리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존재와 삶에 대한 비관적 철학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먼저 표상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 즉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객관적인 실제와는 다릅니다. 반면 의지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적인 힘으로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본성을 지닌 원초적인 힘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이 의지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욕망을 억제하고 금욕적이고 예술적이며 철학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우리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